그간 일본이 애써 감추려 했던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조차 이제 더 이상 엔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구로다 총재는 모두를 속일 수 있을 때까지 속여보겠다는 속셈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2%가 달성되어도 일본은행이 목표로 했던 2%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3월 중순에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제히 금융정책 운영의 정상화를 가속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를 비롯한 자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C19 위기 이후 고인플레이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회피하면서 금리 인상이나 자산 축소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일본은행만 초금융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영향은 외환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 차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엔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엔화 가치는 더욱 폭락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 리스크는 미 중앙은행이 안고 있는 정상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C19 위기에 직면한 이후 이제야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적 안녕이 어이없이 무너진 것과 동시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국면에 종지부가 찍히고 있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아래 C19 위기에 대응하는 초금융 완화책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로 자산 규모를 확대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정상화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제 성장과 양립하는 형태로 물가를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화를 회피할 것인지가 대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정책 정상화에 필수적인 자산 규모 축소, 즉 양적 긴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어떤 페이스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들여 자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진행할 것인가, 경기의 순환적인 변동이 불가피한 국면에서 양적 긴축을 금융정책 운영상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정책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도 시행하면 시장의 장기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상화 국면에서는 중앙은행의 재무 상태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정부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리먼 쇼크 이후 정상화 과정에선 미 중앙은행이 선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이 가장 먼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고인플레이션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영국과 미국의 큰 차이는 이 같은 고인플레이션이 명확해지기 전인 2021년 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2021년 8월에는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안목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2020년 여름부터 다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양적 긴축 등의 정상화를 추진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같은 해 8월 잭슨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2021년 후반기부터 고인플레이션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은 그해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2022년도에도 두 차례 추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뒤늦은 3월에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을 완료하고 3월 16일에 첫 금리 인상을 결정하며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적 긴축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적 긴축은 빨라야 5월 초로 예정돼 있는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요국 중에서 인플레이션 기조가 가장 현저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뒷걸음질 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상승률이 평균 2%를 넘어도 일정 기간 용인하겠다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적용해 버린 것에 있을 것입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결정한 2020년 8월 시점에서 리먼 쇼크 이후와 같은 경기 침체 상태의 장기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2021년 봄 무렵부터 인플레이션이 현저해지는 가운데 미 파월 의장은 2021년 가을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진 미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재무 운영의 악영향을 억제하려면 금리 인상을 진행시켜 나가기 전에 자산 규모를 크게 축소시켜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로서도 출발이 늦어졌다고 해서 양적 긴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리먼 이후의 국면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양적 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너무 서두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이 정상화를 향한 대처를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은행만 3월 17일에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초금융 완화 상태를 계속할 것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 비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본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수입 물가나 기업 물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엔 시세는 한때 약 6년 7개월 만에 125엔대를 넘어서는 등 엔화 가치 폭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는 4월에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올라서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이 수입 물품 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 긴축을 진행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일본은행이 생각하는 2% 목표 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로다 총재는 엔화가치 폭락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이 환율을 방어할 정책을 쓸 필요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환율 개입 권한이 일본 재무부에 있기는 하지만 구로다 총재의 발언은 엔화가치 폭락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토록 완화 유지를 사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차 언급했듯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행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기금리를 1%로 끌어올리기라도 한다면 일본은행은 국채 등의 이자로 연 5조엔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걷어들이는 세금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C19 위기 이후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은 감염증 대응 등의 재원을 단기 국채 발행에 크게 의존한 상태입니다.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와 단기 마이너스 금리를 막지 못하는 순간 일본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의 재무 악화가 표면화되면서 문제시 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일본은행은 국채를 떠안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베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아베노믹스 아래 일본은행이 대부분의 국채를 인수하면서 초저금리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화 유지를 중단하게 되면 이러한 재정과 금융의 한계가 단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일본은행의 취약한 재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본발 금융위기의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재정 건전을 위해 증세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위한 논의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엔화가치 하락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해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